오늘 제목은 지난 월요일에 했던 방송의 연장선상입니다. 왜냐면 제가 거기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위법은 아니지만 이해충돌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방송에서 이해충돌이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도덕적인 얘기로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찾아봤더니 작년에 이미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법률이 제정이 됐고, 이 법률이 올해 5월 19일, 20일부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법률이 작년 5월 18일에 제정이 이미 돼 있었고, 올 5월 19일에 이미 시행될 예정입니다. 1년 유예 기간을 뒀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 공공기관이나 공직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 사이에 이해 충돌이 그 사이에 꽤 많았구나. 그냥 이게 개인의 도덕심에 호소할 일이 아니라 이제는 법률로 규제를 해서 이런 일을 하면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될 만큼 이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당선자의 정부 출범 후에 열흘 뒤에 시행될 예정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국공립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외되는 사람은 국공립학교 교직원까지 다 포함돼요. 사립학교하고 언론만 제외돼요. 김영란법에서는 사립학교와 언론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 두 개만 그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랑 달리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 기준으로 5가지 신고 제출 의무가 있고요. 5가지 제한 금지 행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이 뭐냐면, 사적 이해관계자는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그 당시에는 없는 법률이지만 지금 법률로는 이미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내 자녀와 내 자녀의 아들, 딸이 우리 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편입시험. 정규 정시도 아니고 편입이잖아요. 편입은 면접하고 내신으로만 되잖아요. 이미 현행, 이게 5월 19일, 올해 5월 19일에 시행된 법률로 따지면 1번에 위배되죠. 그다음에 금지 행위가 뭐냐? 가족 채용을 제한하지만 가족 입학도 제한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10번 항이 뭐냐?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어느 날 갑자기 지역 선발로 지역 선발을 절반으로 한다. 그거를 누가 제일 빨리 알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녀한테 거기에 맞게끔 또 준비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 법률이 제정된 거를 제가 변호사나 법률가는 아니지만 법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반 시민이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읽으면 이해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재척 사유에 해당할 만한 게 이제 있어가지고 크게 4가지 항목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5조 1항 사적 이해관계임을 인지한 후 14일 이내 서면 보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안 하셨잖아요. 물론 그때는 이런 법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되지만, 이게 법률로 제정돼서 규제할 만한 일을 이미 그때 했다는 거죠. 1항 1호 인가, 허가, 면허, 시험, 등록, 등재, 시험에 준하는 직무. 1항 12호 국공립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 평가에 관련되는 직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없는 법률이었지만 지금 올해 5월 19일부터 적용될 법률만 따지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이미 많이 해당되고 있어요. 제7조 5조 1항에 해당되는 신고 회피 신청 시 해야 되는 조치가 뭐냐면,
본인의 직무 수행을 일시 중지하거나 대리자 혹은 공동수행자를 지정을 하고 직무를 재배정하거나 본인이 전보가 돼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 법은 없었어요. 근데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법이란 건 도덕의 최소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의 최소한은 법으로 정하는 건데 이미 도덕률에 어긋나는 일이죠. 14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지역 선발이 절반이 있다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네. 그리고 제25조. 공공기관장은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을 지정해야 된다. 이제는 하겠죠. 그때만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네. 그냥 양심에 맡겨도 되는 걸 법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뭐 어쩌면 모르겠어요. 이제 뭐 살다가 보니 이해충돌이 많아져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냥 알아서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예. 그래서 5월 19일 날 시행될 예정인 법률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1번에도 위배됐고요. 예. 6번, 10번에도 다 위배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억울한 점은 있으래요. 저도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뭐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부담되지 않게 깔끔하게 사퇴해 줬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금수완박에 대한 게 지금 현재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비판 때문에 희석되는 것도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임기 한 20일 남겨놓은 대통령이 자기를 보호하는 법안에 찬성할 만한 그런 법을 만들고 있는 민주당도 창피하고, 그 법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 현 대통령도 비겁해 보이고,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놈이 쳐들어오고 중국 놈이 쳐들어와도 늘 버티고 살아왔던 우리나라에 이런 비겁한 대통령의 비겁한 여당,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네들이 막 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외려 보건복지부 장관의 청문회 때문에 희석되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금수완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하고 안 된다는 얘기를, 불가한 얘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뭐 금수완박하는 이유가 뭡니까?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 보호하고, 그다음에 대장동이 연루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 보호해서 다음번에 기회를 노리겠다고 하는 게 명백한 얘기인데, 그러니 정호영 후보자가 이런 현 상황을 명백하게 인식한다면, 장관직이란 건 정무직입니다. 정무직이란 게 뭐냐면 불법 행위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민심에 어긋나는 일이면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무직이잖아요. 정무직이 아닌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 아니면 절대 그만둘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중앙부처 국장들은 죄를 짓지 않으면, 형법상 죄를 짓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장관직은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도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잘못해도 내가 책임지는 게 정무직이잖아요. 그게 정무직이에요. 그러니 정무직은 어떤 이유가 됐든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밑에 사람이 잘못해도 그만두는 게 정무직인데, 본인의 지금 그 자녀들의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자식들 한 번이라도 대학 보낸 사람들이라면 수긍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그만 더 주면, 그게 이제 살신성인이겠죠. 억울한 점이 있지만,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건 동의해요. 그렇지만 그게 일반 시민들, 학교를 한 번이라도 보내본, 대학을 한 번이라도 진학해 본 사람들,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원에 한 번이라도 보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부모들이라면 이건 아니죠. 그러니 그냥 좀 그래줬으면 좋겠다. 정호영 후보, 의사들은 학교에 상관없이 선배는 선배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선배님 그냥 깔끔하게 그만둬 주십시오. 그게 새 정부 출범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